당신을 위해서, 당신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절절한 조언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한 지가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제가 받아온 질문들이 만 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오고요. 저의 코칭자들, 그리고 제 전자책을 사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제게 끊임없이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시고 같은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뭐냐?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책 육아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잘 안 돼요. 엄마표 영어도 시작을 하다가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잘 안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랑한다 말을 해줘라, 허그 해줘라, 칭찬의 말을 퍼부어줘라 라고 하니 다들 실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2, 3일, 일주일, 한 달 내에 여지없이 제게 연락이 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잘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칭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이의 문제투성이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잔소리가 먼저 나가네요. 그렇게 잘 안 된다, 내 맘 같지 않다 라는 고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런저런 코칭을 하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맞는데, 아, 선생님 말씀 이해했는데, 아는데, 대자를 붙이십니다. 아, 내가 아는데,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자, 이 대자의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의미가 담겨진 조사지요. 자, 제가 그런 똑같은 맥락의 질문과 고충을 받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100만% 이해가 됩니다. 왜? 저 또한 그 길을 한치 다르지 않게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늘 대자를 붙이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아는데, 그런데도 잘 안 되네? 이런 경험들을 늘 해왔고 그 과정을 거쳐왔기에 저는 그분들의 반복되는 질문과 고충에 1도 짜증이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질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지극히 정상임을 아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는 피토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고견을 드리고 잔소리도 하고 머리끄댕이 잡아 끌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정신 차려라고, 아이는 계속 커가고 있다고, 양육에는 때가 있다고 절절한 마음으로 흥분해서 매번 카톡을 드리고 전화를 드립니다. 자, 제가 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현강이 엄마,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합니까? 내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일주일 해보고 이렇게 또 전화 오면 어쩝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어떡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렇게 대충 해놓고 자녀 교육 성공하기를 바랬습니까? 고작 일주일, 고작 한 달 해놓고 그렇게 징징거립니까? 왜 내가 해라는 거 안 합니까? 알면 하이소.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것을 지속해낼 수 있을까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끌고 오던 것을 마저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얼레고 달래고 꼬시고 설득하고 때로는 정신 번쩍 들게 또 무섭게도 말하면서 저는 책 육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압니다. 압니다. 내 아이가 바보가 아닙니다. 왜 내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고 폄하해서 생각하십니까? 아이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준비물을 챙겨야 된다는 걸 알고 게임을 이 시간에 꺼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당신이 영어 회화 공부해야 되는데, 당신이 독서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3, 40살 된 당신도 안 되는 거를 7살, 10살, 13살 아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숙제를 제때 안 하고 공부 제때 안 하고 게임 제 시간 지키지 않는 것, 도대체 저 아이 왜 저런 거야? 하고 짜증과 화로 폭발하실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어쩌면 지극히 정상이지 라는 생각을 디폴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열정이 끊임없이 베개 수준으로 계속 끓지 않습니다. 식습니다. 열정과 의지와 각오는 식습니다. 그것이 본능이고 순리입니다. 식는 그 열정과 의지와 각오를 다시 불을 지펴주셔야 되지요. 어떻게? 당신의 말로,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당신의 계략으로 이해해주며 얼레고 달래고도 보고 보상도 때로는 해주고 때로는 어른답게 진지하게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엄마인, 어른인, 양육자인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산만하니? 왜 그렇게 집중력이 없니?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왜 그렇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니? 게임만 하다가 네 인생 망칠 거니? 등등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짜증을 쏟아내고 아이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엄마의 화와 잔소리와 비난을 들은 아이가 지방에 들어가서 책 한 권을 펼쳐들겠습니까? 문제집을 펼쳐들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 뭐라 하네 내가. 책육아는 물론이고 아이들 공부 부분으로도 아이와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는 집이 많아요. 왜 책육아 하십니까? 왜 엄마표 영어 하십니까? 왜 많은 사교육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아이 공부 루틴, 공부 습관을 잡아주려고 하십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지옥이라면 마지막에 얻는 그 행복의 결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결실을 맺기도 힘듭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주고 있는 교육으로 아이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다면 지금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입니다. 멀리 보고 오셔야 됩니다. 1년 내로 3년 내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잠시 한 달 쉰다고 1년 잠시 쉰다고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뭔가 삐끄덕거림이 있다면 한 번쯤 모든 걸 내려놓고 점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의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아이와의 트러블은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웨인 다이어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인생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행복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칭찬하며 더 많이 응원하라. 내일 봅시다.